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독서하는 남자 까덕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심리학 일주일입니다. 지은이는 박직년 씨고요. 이 책은 총 30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더 이상 오락가락한 감정 노름은 없다. 기복 없고 단단한 감정을 만들어주는 심리학 일주일, 이 책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동치는 기분을 잠재우는 유리멘탈을 극복하고 정말로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책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머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멋지게 완주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생각에 따라 너무 심오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연속된 시간들을 잘 살면 된다고 답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는 월화수목금토일의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보낸다면 결국 인생은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우리의 심리 상태는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유리선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다시 바닥을 치길 반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닥난 우왕좌왕하거나 깊은 불안에 빠져 허우적 되고 또 나 같은 건이라는 자책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기왕이면 기분 좋고 당당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이런 발상에서 시작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한 소개하고 있답니다. 어느새 마음속 요동치는 파도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없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인지를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 소중한 친구, 스승님과 동료들, 그 외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리학 지식 배달원의 하루하루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라고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차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원료병 타파하기, 자기 통제력이란 살짝 풀린 나사를 조여야 할 때 의지력 똑똑하게 쓰는 법, 설탕이 필요한 일들. Tuesday, 효율적으로 일하기, 동기부여 방법. 화가 나지 않는 화요일 살기,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의지력을 단련하는 지름길 코스. Wednesday, 왔던 길 돌아보기, 목표 점검. Wednesday, 완벽하게 좋기만 할까? Wednesday, 왔던 길 돌아보기, 목표 점검. 완벽한 게 좋기만 할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 활용하기. Thursday, 나는 왜 살까? 슬럼프 극복.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 찾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나는 언제 기쁘고 즐거울까? Friday,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존감 점검. 자존감, 넌 대체 누구냐? 진정한 자존감 만들기, 사회적 동물의 자존감. Saturday,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실체. 행복한 삶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의 스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행복을 뒤흔드는 조건이 있을까? Sunday,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 만들기, 행복으로 가는 마지막 비밀, 행복한 일도 낯선 일처럼 하기, 익숙한 일도 낯선 일처럼 하기, 소중한 돈, 행복하게 쓰기, 세상이 만든 불행, 고통받는 우리.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데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료병 타파하기, 자기 통제력이란 내일의 태양이 내일 뜨지 않기를. 일요일 저녁이 되면요, 어김없이 이런 일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답니다. 주말의 여유와 자유를 잠시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 바로 월요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존재는 왜 그렇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게 하는 걸까요? 월요일에는 달콤한 늦잠의 끈을 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상사나 동료, 고객 앞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야 하고 각종 잔소리, 지겨운 업무, 릴레이 회의 등 다양한 과제들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월요병도 뻥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살짝 풀린 나사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주말 놓고 있던 업무에 복귀한 월요일, 쏟아진 메일과 밀린 회의를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은 빠져나가고 정신은 느슨하게 풀리기 마련이랍니다. 한번 끈을 놓기만 하면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풍선처럼 월요일 우리의 정신줄은 아슬아슬 불안하기만 하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줄을 꽉 붙들어 월요일을, 이젠 분위기를 바꿔서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것,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껄끄러운 동료나 고객 앞에서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는 것 등등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거침없이 실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상은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자꾸 다이어리 정리가 하고 싶어지고요. 다이어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꾸 현관문에 붙어있는 치킨집 전단이 아른거리며, 화가 나는 일에 마음껏 화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을 쉽사리 억누르지를 못한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방법을 알지만 짜증나고 귀찮다는 것. 그래서요, 왠지 내키지 않는 것, 즉 생각대로 뭔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법은 알지만 짜증나고 귀찮다는 것, 그리고 왠지 내키지 않는다는 것, 즉 생각대로 뭔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방법론적인 그러한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욕구들을 억누르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이 바로 이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자기 통제력이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흐트러지면서 끝끝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내려고 할 수 있는, 즉 목표 달성에서 벌어지는 자신과의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실패하는 이유는 이 자기 통제력을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는 앞에서 언급한 욕구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들을 나 자신의 어떤 의지로 뿌리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사소한 어떤 그런 행동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쳐 지나간 작은 단서나 신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건망증, 주름 같은 늙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어렴풋이 본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요, 잠시 동안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지요. 또 방에 지폐 그림이 걸려있던 사람들은요, 그 지폐 그림을 본 직후하고 후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의지와 별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 심리학에서 무의식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자동항법 장치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욕망을 잠시 억누르는 일들은 자동항법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평소에는 자동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운행하다가 특별할 때는 수동으로 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정한 방향으로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욕구대로 흘러가던 행동을 멈추고, 즉 자동항법 장치를 잠시 끄고 직접 핸들을 잡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삶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 통제력은 소위 인간다운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자기 통제력 덕분에 우리는 볼 일이 급하거나 아무리 배가 아파도요, 아무 때에서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탐난다고 해서 마구 빼앗지 않을 수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러한 성적은요, 지능이나 또한 IQ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시험 기간에는 유독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던 9시 뉴스나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시험 기간에는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던 9시 뉴스가요. 너무 재밌게 그렇게 느껴지고 갑자기 책상 정리가 하고 싶어지고 잠이 쏟아지고 초저녁부터 꿈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밤새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던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요. 정작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는요.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랍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지능보다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벌써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요. 가장 빈번하게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이어트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통제력을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 식욕이 왕성한 사람과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당연히 다이어트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욕의 강도와 다이어트 성공률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식욕이 많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잘못하는 것도 그리고 식욕이 적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잘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만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통제력은 자기가 삶의 고삐를 잡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랍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내적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기 통제력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제 의지력을 높이는 똑똑한 그러한 학습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루한 회의를 이어가던 도중에 당신은 상사가 우스꽝스럽게 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푸 하고 웃기만 했으면 될 텐데 그것을 참았습니다. 후배로 찍힐까봐 애써 꾹 참았던 거지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간 당신은 책상 위에 있던 과자를 우걱우걱 먹어버리고 인터넷 창을 열면서 무심코 사이트에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결제해버립니다. 과자도 거의 다 먹어버리고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 만약 당신이 회의 도중에 웃음을 참지 아니하고 호탕하게 웃어버렸다면요. 책상 위에 과자를 먹지 않고 충동 구매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기 통제력 도중에 당신은 상사가 우스꽝스럽게 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푹 하고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버릇없는 후배로 찍힐까봐 애써 꾹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서는요, 당신은 책상 위에 있던 과자를 우적우적 먹으며 인터넷 창을 켠 다음 무심코 들어간 사이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을 발견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과자도 거의 다 먹어버렸군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의 도중 웃음을 참지 아니하고 호탕하게 웃어버렸다면 책상 위에 과자를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충동 구매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앞서 자기 통제력을 사용했는가의 여부는 이후의 자기 통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은 과연 물질처럼 써버리면 없어지는 말입니까? 많은 연구를 통해서요, 이 현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우마이어터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속력을 내며 싱싱 달리던 자동차도요, 연료가 다 떨어지면 다시 연료를 채우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정한 크기만큼 사용한 후에는 곧바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자기 통제력,
또한 정말로 어떤 한정된 연료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로서는 과연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의지력 에너지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통제력을 뜻하는 다른 말이 바로 의지력이고 영어로는 willpower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뜻하는 자기 통제력에 실제로 어떤 파워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과연 자기 통제력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었다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전된 정신력에 필요한 이 연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 끝에 이 에너지원의 바로 포도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난 후 설탕물을 마신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인공 감미료나 그와 같은 것으로 단맛을 낸 물을 마신 사람은 회복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난 후의 혈당 수치가 이후의 자기 통제력과 관련성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말입니다. 거듭된 연구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이란 뇌의 활동과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도당이 많이 소모되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나면요, 뇌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활동이 필요한 일들은요, 실제로 낮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낮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는 집중력이 쌩쌩해지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도 오후로 갈수록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싸워서 이겨낼 그러한 의지력이 줄어든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오전에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서요, 우리는 원료병에서 퇴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우리의 심리학과 또한 그 심리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통제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재미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요일로 들어가면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다사다난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며 정신력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시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파트에서는요, 자기 통제력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심리학 일주일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의 어떤 심리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이 책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